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챕터 10 가면무도의 파트 2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 영상을 못 봐주신 분은 파트 1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예쁘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틴, 당신인가요? 검은색 무도회 복장을 한 사람은 재빨리 돌아서더니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갔다.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뜻이 분명했다. 라울은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난 그녀를 놓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에 대한 원망 따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행동이 아무리 기묘하고 의심스러워도 나무랄 수 없었다. 얼마든지 너그럽게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를 사랑하니까. 그는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유를 곧 설명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이따금 뒤돌아보면서 하얀 옷을 입은 라울이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다시 한번 커다란 휴게실을 지날 때 라울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이하고 섬뜩한 복장을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복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끈 모양이었다. 주인공은 온통 진홍색으로 된 옷을 입은 남자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해골 위에 깃털 달린 커다란 모자를 썼다. 어깨에는 마치 왕의 옷자락처럼 붉은색 벨벳 망토가 걸려 있었다. 망토에는 황금색 글자로 수가 놓여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나를 만지지 마시오. 나는 지나가는 붉은 죽음이오. 누군가가 용감하게도 그를 만지려고 했다. 하지만 진홍색 소매에서 해골의 손이 튀어나와 그 무모한 사람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사람은 뼈까지 파고드는 고통과 죽음에 잡혔다는 공포 때문에 비명을 질렀다. 붉은 죽음이 그를 놓아주자 그는 구경꾼들의 조소를 받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라울이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분장을 한 그 사람을 지나가려던 순간 그가 돌아섰다. 라울은 하마터면 이렇게 소리칠 뻔했다. 페로길에게서 본 해골! 그를 알아본 라울은 크리스틴도 잊어버린 채 앞으로 돌진할 뻔했다. 하지만 앞서가던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역시 이상한 흥분에 사로잡혀 라울의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붉은 죽음을 둘러싼 열광적인 군중들로부터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계속 뒤돌아보았고 2번은 무언가에 몹시 놀란 듯 했다. 마치 누군가가 뒤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라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2층을 올라갔다. 복도와 계단에는 거의 인적이 드물었다. 검은 옷이 박스석의 문을 열더니 라울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문을 닫더니 작은 목소리로 저쪽 뒤에 가서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있으라고 말했다. 라울은 목소리로 그녀가 크리스틴임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다. 라울은 가면을 벗었다. 크리스틴은 계속 쓴 채였다.
라울이 그녀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말하려던 순간 그녀가 느닷없이 칸막이에 귀를 대고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살폈다. 그녀는 문을 조금 열고 복도 끝을 쳐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위층으로 올라갔나 봐요. 아,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크리스틴이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라울이 막았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맨 위쪽에서 빨간색 발 하나가 보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발이 나타나더니 붉은 죽음의 진홍색 망토 전체가 천천히 위험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페로 기렉에서 본 그 해골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그자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테다. 라울이 소리쳤다. 하지만 라울이 달려나가려는 순간 크리스틴이 문을 세게 닫았다. 라울은 그녀를 밀치려고 했다.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굴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크리스틴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라져 있었다. 라울은 힘으로 그녀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힘이 셌다. 그 정도로 말리려는 크리스틴의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 이성을 잃고 말았다. 누구냐고? 저 끔찍한 가면 뒤로 숨은 남자 말이야. 페로의 성당 묘지에 있었던 악마 같은 정령, 붉은 죽음, 당신의 음악 천사. 나도 가면을 벗고 그놈의 가면도 벗겨서 이번에는 정면으로 마주보겠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러면 당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당신의 연인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크리스틴의 벨벳 가면 속에서 절망적인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문을 가로막았다. 우리의 사랑을 걸고 말하겠어요. 라울, 절대로 나가면 안 돼요. 라울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가 뭐라고 한 거지? 우리의 사랑?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겠지. 붉은 죽음이 도망가기를 바랄 테니까. 라울은 어린아이 같은 미움에 휩싸여서 소리쳤다. 거짓말을 하는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 당신에게 휘둘린 내가 정말로 불쌍하군. 페로에서 왜 나에게 희망을 준 건가? 나는 점잖은 남자고 당신도 정숙한 여자라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은 나를 기만할 생각밖에 없었어. 당신은 우리 모두를 속였어. 당신의 후견자가 되어준 부인의 사랑마저 이용했지. 부인은 당신이 붉은 죽음과 가면 무도회에 가는 줄도 모르고 당신의 정숙함을 믿고 있어. 아, 난 당신을 경멸해. 그리고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가 박스석을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언젠가 당신은 그렇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될 거예요. 라울, 그때 난 당신을 용서해 줄게요. 라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음탕한 오페라의 여가수에게 내 모든 걸 바치려고 했었다니 생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 라울, 어떻게 그런 말을. 수치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크리스티는 조금 전과는 달리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안녕, 라울. 잘 가요. 라울은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걸었다. 그는 한 번 더 그녀를 비꼬았다. 그래도 가끔 와서 당신에게 박수를 치는 건 허락해 주겠지? 라울, 난 다시는 노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가 그만두라고 하나 보군. 축하할 일이네. 이따금씩 한밤중에 블로뉴의 숲에서는 볼 수 있겠지? 라울은 여전히 비꼬는 말투였다. 숲에서도 어디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또 어디로 모습을 감추는지 물어봐도 될까? 지옥으로 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 그 말을 하려고 왔는데 이젠 못하겠어요.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요. 라울, 이제 끝이에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